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문제 보면은 오타가 있어서 좀 그 부분 정정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분자를 이해하고 그 뒤에 이제 챕터 3까지 가기 위해서 챕터 2 부분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진도가 좀 이제 이 강의 자체가 진도가 살짝 느리기 때문에 조금 제 수업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강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좀 너무 그 네, 제가 좀 천천히 나가도록 하고 최대한 리뷰 많이 하면서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공유 드리면은 우리 이제 팀 클리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팀 클리닉 공지사항에 제가 공유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거 단톡방 다 들어오셔서 최대한 저희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 만한 것들 Q&A 세션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뭐 강의 스타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저한테 따로 질문 주실 수 있는데 이제 혹시나 그 수업에 관련된 질문들 뭐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캠 클리닉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헬프 세션의 도움을 받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활발하게 단톡방 다들 들어오셔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어, 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하긴 했지만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약간 그 얘기를 할게요. 아무래도 저번 시간을 리뷰하는 느낌으로 해서 조금 짚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자 질량은 소위 말해서 아토믹 매스라고 하죠. 그래서 아토믹 매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성자와 중성자와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물질이 기본적으로 이제 다 다른 양성자와 중성자 쌍을 공유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그 원자 질량을 통해서 다른 원소들에 대한 상대적인 질량을 알 수 있고 이제 얼마나 무거운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본 같은 경우 이제 가장 흔한 카본 기준으로 했을 때 카본의 질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AMU라고 이제 칭하게 됩니다. 무게에 대한 질량을 단위가 이제 AMU죠. 12 AMU. 그리고 만약에 절반일 경우에 우리는 6 AMU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이제 이 12 AMU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성자와 중성자의 무게다. 우리가 이 친구들을 이제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낮은 압력에서 기체 원자 또는 분자들을 이제 이온화시켜요. 이온화시킴으로써 얘네들을 이제 얘네들이 이제 휘어지는 회절 각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의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량 분석기에다가 우리가 전압을 걸게 되면은 이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 쪽으로 가속이 일어나고 이제 경로를 휘어지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휘어지는 정도는 이온의 질량의 반비례. 당연히 가벼우면은 더 많이 휘어질 거고 무거우면은 덜 휘어질 거고 서로 다른 질량들이 이제 다르게 이제 휘어지는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물질의 무게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 분석기 같은 경우에 이게 매스 스펙트로스코미터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진공을 뽑아준 다음에 기체를 쏴주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수집기라는 게 이제 나중에 가서 달리게 됩니다. 여기다 이제 전기장을 우리가 이제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은 얘들이 휘어지게 되고 이 휘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이 물질이 무겁다, 가볍다. 아까 얘기했듯이 무거우면 덜 휠 거고 무거우면 덜 휠 거고 가벼우면 더 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대비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우리 F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 F19 같은 경우에는 카본 12보다 더 무겁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얘네들은 19 AMU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물질이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동위원소라는 게 존재한다고 얘기했어요. 동위원소는 이제 양성자랑 그 중성자랑 그 개수가 다른 상황이죠. 자연에는 실제로 이게 불안정한 게 아니라 양성자랑 필요가 있다. 즉 얘네들은 동위원소, 소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연에 두 개 이상의 동위원소가 존재할 경우 이제 원자 질량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동위원소의 질량 그리고 동위원소의 존재비. 아주 간단한 계산이고 이를 이제 예시로 우리 이제 염소는 이제 C35와 C37이 존재한다고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C35가 가장 도미넌트하게 작용하고 C37은 한 25%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본적인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실제 클로린의 무게를 해당과 같이 퍼센트로 나눠 갖고 퍼센트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클로린의 무게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35 클로린 35가 일반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함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 37도 꽤 25%라는 꽤 높은 수치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계산할 경우에 이제 그 35보다는 살짝 높은 수치로 그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타이포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좀 정정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79입니다. 여기 79. 9.9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타 난 것들은 오타 이제 수정해 주시면 되고 이제 브로민 원자는 79.9의 오렌지 액체. 근데 여기 동위원소가 존재한대요. 그 중성자가 그 두 개 더 들어가 있는 동위원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두 동위원소 중에서 무거운 동위원소의 존재비는 얼마인가? 그러면 지금 78.92랑 80.92가 섞여갖고 79.9라는 수치가 측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를 하나의 변수 x로 두고 이제 그 브로민 81은 100 이제 그 100 브로민과 79와 81의 비율을 정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81이 갖고 있는 수치를 퍼센트를 x라고 뒀을 때 그 x 값을 그냥 이런 수식에 때려 넣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78.92랑 80.9랑 거의 절반 절반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상대비를 가지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무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AMU란 단어를 쓰기로 했는데 만약에 얘네들을 g으로 바꿀 경우에는 예? g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단위 변환을 이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굉장히 유사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말한 AMU는 기본적으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겁니다.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거라 아보가드로 수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헬륨에 들어있는 게 4.003 AMU, HN은 1.008 AMU가 들어있으면은 얘는 실제로 1몰에 해당하는 아보가드로 수가 곱한 값이므로 우리가 이제 원자의 무게를 구할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 무게에서 아보가드로 수를 나눠주면 되고 이 AMU랑 gm이라는 우리가 그냥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수한계의 질량은 얼마인가? 그럼 얘네들의 이제 몰라 웨이트, 즉 몰라 웨이트라고 하면 74.92g이라는 거죠. 여기다가 원자 수 나누면은 한 원자당 갖고 있는 한 알시나이드 비소가 갖고 있는 원자의 무게가 나오는 거고 10g이면 이제 10g 오브 알시나이드는 몇 개가 들어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 개의 이제 그 원자의 질량 을 나눠주면 되겠죠. 10g에. 그러면 총 몇 개의 원자들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파운드로 변환될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위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단위 변환을 한 다음에는 굉장히 동일한 이제 그 원칙
동일한 이제 그 수식으로 같이 나눠주면 되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게 얼마나 많은 수의 양성자가 존재하느냐가 있어요. 그럼 원소 주기율표 봐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원자 안에 양성자가 몇 개 있는지 좀 나눌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시험 문제 내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거 꼭 풀어보셔야 되고 참고하셔서 반응하시면 됩니다. 주기율표는 이제 우리가 주기랑 족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로 세로 축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가로와 네, 세로축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제 맨들레이가 고안해낸 하나의 원소 주기 표기 방법입니다. 주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이금속, 그리고 후전이금속, 알칼리금속, 알칼리 토금속, 할로겐 금속, 불활성 기체 이렇게 존재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소 주기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다 금속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금속, 세미메탈 계열이고 여기는 이제 논메탈 구역인데 이거를 이제 더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위와 같은 주조금속, 전이금속, 후전이금속, 알칼리금속, 알칼리 토금속, 할로겐, 불활성 기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으로 이제 배열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은 수직으로 그리고 수평은 이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원소를 배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맨들레브가 이제 제안한 주기율표인데 이제 뭐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거는 또 이제 그 추가를 하겠죠. 우리가 이제 분소 기준으로 이제 보론이죠. 분소 기준으로 이제 생명 이제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금속과 비금속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은 왼쪽 아래에 있는 80개 이상 되는 원소 전기전 비료가 굉장히 높다는 특성을 갖고 있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메탈릭 건데 비금속 같은 경우 오른쪽 위를 갖고 있고 보편적으로 아이오닉 또는 코밸런트 변동하고 있고 이 중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간 그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얘는 이제 아이오닉 결합으로 존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물성과 특성으로 우리가 이 친구들은 금속이다 또는 비금속이다 또는 중금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은과 같은 거는 이제 금속이고 일반적으로 솔리드 형태를 갖고 있고 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설퍼 같은 경우는 이제 비금속이죠. 비금속 계열에 있고 이제 안티모니는 이제 그 중금속 이런 것들에 이제 소속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체 시스템에서는 무기물도 중요하고 유기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실제로 주요 원소들 주로 많이 존재하는 거는 탄소, 수소, 어, 산소, 황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많이 필요하고 이제 알세나이드, 셀레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독성을 지닐 수 있는 이런 물질이므로 이제 기본적으로 생명을 이루는 시스템에서는 이제 비금속류가 많이 존재한다.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비금속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뼈라고 해봅시다. 뼈 같은 경우는 칼슘도 많이 들어있고 타타늄도 들어있고 이제 뭔가 이런 다양한 이제 금속 재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금속이나 중금속이 몸에 안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과도한 양이 되면은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뭐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자와 이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자와 이온은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하는 거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비금속 원자가 주로 결합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공유결합이 원자를 서로 강하게 장악된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탈릭 본딩이라고 하고 메탈릭 본딩은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소위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할 거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결합에는 이 수업 자료에 없지만 이제 아이오닉 본딩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제 분자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자의 개수는 이제 아래와 같이 표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이드로전이 두 개 있으면 H2, 옥시전이 있으면 O, 암모니아는 NH3. 그리고 우리가 구조식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와 같이 얘네들이 결합하고 있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강하게 잡아 끄는 형태로 그 어, 되는데 이제 원자가 결합할 때 뭐가 중요한가? 내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즉 전자와 전자간 이제 원자 안에 이제 그 전자들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여기 중성자가 있고 핵이 있고 여기 이렇게 그 예, 해놨고 그럼 여기 이제 전자들이 여기 둘러싸여 있잖아요. 전자 전자들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전자들끼리 서로 이제 엮여서 결합을 형태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공유결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식들 이제 다양한 구조식이지만 저 구조식들이 이제 특정 코밸런트 본딩을 가지고 이제 결합을 보여준다라는 그 특징을 갖고 있고 취약형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식 일반적으로 구조식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지만 축양형 구조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반응성이 크거나 중요한 특징일 때 보편적으로 이 부분만 따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현형 구조식은 반응성이 높은 애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고 반응성이 높다라는 거는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합류하지 않은 아민 같은 경우 여기 전자쌍이 두 개 있을 겁니다. 롬페어가 이제 하나가 전자들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롬페어가 존재하는 거고 여기는 롬페어가 두 개가 존재하겠죠. 총 네 개의 전자들이 결합에 관여하지 않은 애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다이폴이 형성이 됩니다. 다이폴. 숫양형 구조식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실제로 이제 그 다양한 우리가 모형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그 구조식을 표기했는데 모든 분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투기 구조로 그 말은즉슨 3D 형태로 있고 우리가 얘네들을 공간 체험 모형 즉 모형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렇게 3D 구조로 나타내 있는 게 사실상 좀 더 정밀한 방식의 분자 그림입니다. 실제로 H2O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 전자쌍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벤트 구조로 돼 있을 거고 벤트 구조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분자식을 써라. 이거는 간단하죠. 에스알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얘네들을 간단하게 써서 이제 C2H6O, C2H7N. 그럼 여기서 축항형 구조식에 대한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이 친구들이 되겠죠.
친구들이 소위 말해서 가능성이 높은 애들. 따로 표기할 때 얘네들이 이제 추경연 구조식에 해당하는 애들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이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물질이 쪼갰을 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전하를 띠게 되는 이온을 원자가 이제 전하를 띠게 됐을 때 우리는 얘네들을 이온 상태라고 소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으로 하전된 양이온 같은 경우는 케다이온이라고 하고 반대로 음으로 하전된 음이온은 애나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디움 안정적인 소디움이 있는데 얘네들이 전자를 잃었을 때 우리는 양이온화된 소디움 그리고 클로린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었을 때 음이온하는 클로린 이렇게 붙이게 되고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가 원 그 원자로서 얘기하는 것 이외에도 이제 그뭐 분자 상태에서 뭐 어떤 특정 그 하이드로전을 잃었을 경우에 이제 물에서 H2O에서 하이드로전을 잃었을 경우에 OH-가 되죠. 그럴 때는 우리는 얘네들을 다원자 이온, 즉 원자가 하나 이상일 때 갖고 있는 얘네들이 전하를 띠고 있는 그, 그 물질일 때 얘네들은 우리는 다원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제를 풀게 됩시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자들을 플러스 3이 된 거니까 전자를 3개 잃은 거죠. 전자를 3개 잃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 그리고 전자의 수는 얼마인가?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걸 토대로 우리가 얘네들은 어, 양전자 양이온, 양이온의 수를 알 수 있죠. 양이온은 21개고 여기서 항상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왜 항상 이런 식으로 뜨죠? 아무튼 양이온의 수는 전자의 수랑 같아요. 여기 지금 전자를 3개 잃었잖아요. 3개를 잃어서 이온화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21개의 그 양이온에서 지금 3개의 그러면 양이온은 21개일 텐데, 전자도 21개여야 하는데, 전자 3개 잃었으니까, 마이너스 3 해주면 18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뉴트론의 개수, 중성자의 개수는 이제 45 마이너스 20 하면은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수식을 이용해서 하면 되고, 이제 얘네들이 전하를 띠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하를 띠게 된다. 전하를 띈다라는 거는 물질이 확률이 높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차지랑 마이너스 차지가 뉴트럴라이즈, 즉 얘네들이 같이 동일한 숫자로 존재하지 얘네들이 뉴트럴라이즈, 지금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얘네들이 소위 말해서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얘네들의 비율이 양성자랑 전자랑 전자랑 임밸런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코밸런트 이제 일반적으로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시 좀 넘어가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자가 2개가 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전자들이 서로 엮여 있는 형태로 갖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얘네들은 그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네, 주로 일어납니다. 넌메탈 계열에서 이제 공유 결합이 많이 일어난다 치면은 여기서 이제 아이오닉 본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이온 화합물, 이온 화합물이라는 거는 이제 아이오닉 본딩. 아이오닉 본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이 연속적으로 이제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 그럼 얘네들도 이제 아까 그랬던 것처럼 그 전자와 원자와 원자 간의 이런 결합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온들 사이들의 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 강한 힘을 공유하고 있고, 물론 코밸런트 본딩과는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오닉 결합으로 이제 결합돼 있고, 아까 이제 코밸런트 본딩은 아예 이렇게 전자들이 구속되어 있는 형태라고 하면 얘네들은 약간 서로 비스듬하게 겹쳐 있는 형태. 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붙게 되고 그럴 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온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상태로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일 때 용량이 좀 높고 주로 물에 녹는다. 그래서 이온 화합물의 화학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전하의 균형이라고 해서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 차지가 이제 그 어, 잘 균형이 맞게 형성이 될 때 우리는 이온 화합물이 그 제대로 형성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온 화합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오닉 번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아이오닉 번딩 같은 경우는 주로 메탈 플러스 논메탈 플러스 세미메탈 메탈 쪽에서 이제 중금속 쪽에서 보이는 현상들이죠. 이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 있으면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 이제 실제로 이온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녹게 되면 쉽게 떨어지게 됩니다. 소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온화되는 거죠. 그래서 용액이 이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물에 넣게 되면 전도성을 띠게 되고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온이 만약에 물 속에 이온이 없다라고 하면 얘는 전기가 흐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자, 이온 화합물 말고 분자가 물에 녹으면 이온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전기를 띠지 않겠죠. 실제로 이제 설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설탕과 소금을 예시로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소금 NaCl은 이온결합. 그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탕을 물에 넣으면은 설탕 자체는 반대로 얘네들은 Na 플러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형태로 존재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전하를 갖게 되므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이온화가 되지만 이게 물 속에 넣으면 이온화가 되지만 이제 전하의 균형 같은 경우에는 칼슘 이제 예시로 얘네들을 보게 되면 칼슘은 금속이죠. 정확히 이제 보면은 원소 주기로 보면 칼슘이 어딨냐 여기 있죠. 금속입니다. 금속 플러스 비금속으로 형성이 될 때 우리는 얘네들이 소위 말해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이온 화합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온 화합물이 된다라는 건 이온 결합을 공유하고 있다. 아연이권 등을 결합하고 있다. 화합물 자체는 이제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수식을 세울 때, 분자식을 세울 때 이제 음이온과 양이온의 숫자를 맞춰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1족, 2족, 16족, 17족끼리 결합을 했을 때 이제 그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온 화합물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그 주기율표에서 이온을 우리가 이온을 형성시키려면은 이제 주기율표에서 불활성 기체에 가까운 원자들은 인접한 불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수를 가지기 위해 이온을 이제 어, 어디로 주거나 아니면 그 이온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왜 요오드, 아이오딘 또는 브로민이라고 합시다.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마이너스 원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개 적을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고 만약에 한 개가 많을 경우에 이제 얘네들은 플러스 이온 형성된 전하가 플러스 이온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불활성족 18쪽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런 특정 차지를 갖게 되면 전하를 띠게 되고 이 전하들을 벽에 뉴트럴라이즈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화합물을 만들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얘 같은 경우 얘는 이제 그 소디움과 포타시움 같은 경우는 1A에 존재하는 그룹들이잖아요. 원소 주기율표 보면 1A에 존재하는 그룹들이고 아마 얘는 2, 아마가 이제 2에 존재하는 거고 얘는 7, 7, 6. 그래서 우리가 원소 주기율법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실제로 그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아까 보여준 예시인데 이 트랜지션 메탈 여기 이제 전이금속 전이금속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양한 산화가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전이금속과 그 후전이금속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양이온이 형성되는 그런 영역이고 일반적으로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4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그 이온가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의 컴파운드, 즉 뭔가 그 분자 상태에서 얘네들이 추가적인 전자를 얻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전자를 잃을 때 형성되는 이제 그 이온 가수에 대한 표기법이고 이제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1 또는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아까 이제 음이온도 되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어, 그때 형성되는 어, 그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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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전화가 흐를 수도 있고 이제 2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같은 경우 양전화가 존재하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음전화가 존재하는 케이스입니다. 얘네들의 화학식을 써라. 바륨과 아이오딘. 아이오딘 바륨 같은 경우는 여기 있겠죠. 여기 있네요. 56번. 56번 같은 경우 2 플러스 갖고 있으니까 BA 그리고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BAI2로 우리가 기입하게 되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커퍼투 옥사이드는 이제 4주기 11쪽의 전하를 갖는 전이금속과 산소, 음이온을 포함하는 화합물. 그러면 4주기 11쪽, 4주기 11쪽 여기 있죠? 4주기 11쪽은 2개 또는 2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트랜지션 메탈의 경우는 2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2개라고 커퍼를 커퍼를
커퍼를 2 플러스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이 강의 자료에 좀 오타가 많은 점 조금 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 여거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음전화를 갖는 양전화를 갖는 금속이라고 표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커퍼 투 옥사이드가 되려면 얘네들이 플러스 1이 돼야 됩니다. 커퍼 투 옥사이드가 되려면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있고 옥시즌은 옥시즌은 2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밸런스화 시켜주려면은 커퍼 투 옥사이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트랜지션 메탈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가질 수 있는 이제 그, 그 양이온들의 개수가 사실 보편적으로 2개 이상이지만 그 외의 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제 이거를 100% 명시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되고 명시를 갖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타가 있는 부분이니까 오타 여러분들이 그좀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화합물들의 면명법 기본적으로 뒤에다가 이온 붙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디움 이온이면 소디움 이온 이렇게 말하면 되고 포타시움 같은 경우에는 포타시움 이온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리고 대신에 얘네들은 지금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플러스 2이온이다 하면은 뒤에 그 철 이온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뒤에다가 2개 붙이면 되고 플러스 3면은 3개.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뭔가 그 그냥 산화된 이온, 황화 이온, 화를 붙이게 됩니다. 화. 그래서 황화 이온, 산화 이온, 얘는 산소죠. 산소라서 이제 이름 앞부분에다가 화를 붙이게 되면은 이제 음이온을 표기하는 명령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황이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음이오는 상태로 존재하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마이너스잖아요. 얘가 플러스고. 그러면은 황화, 칼슘 이렇게 붙이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나이트레이트 즉 질산 암모늄으로 얘네들이 질산이죠. 질산이고 이제 뒤에 이제 알루미늄, 이 알루미늄인데 암모늄이라고 우리가 붙이기로 했고 여기는 이제 염화, 철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Fe 같은 경우 여기서 이가기 때문에 이제 뒤에 이렇게 2개를 붙인 거고요. 그 이성분 분자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온 화합물과는 달리 그 화학식을 유추하는 거는 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성분이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결합비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편적으로 이제 명명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화학식 뒤에 있는 원소 먼저 그리고 아래 순서대로 원소의 수는 1, 2, 3, 4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원소 이름 하로 마무리. 사실 예시를 보고 이제 보는 게 맞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성분 분자 화합물에서 그 보편적으로 쓰이는 거는 다이, 트라이 만약 2개 붙어 있을 땐 다이, 3개 붙어 있을 땐 트라이, 4개 붙어 있을 땐 테트라, 펜타, 헥사, 헥타, 옥타, 노나, 데카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오산화 앞에 있으면은 오산화 이질소 그리고 사산화 이질소, 이산화 질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앞에 물, 과산화수소, 산화가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일반명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이성분 분자 화합물을 막 정확히 칭할 때는 이렇게 앞에 숫자를 붙여주면서 이제 표기하는 게 맞고 이제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용어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 이성분 분자 화합물을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표기하는 방법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위에 숫자를 붙여갖고 우리들이 명령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업로드하고 그 위에 부분 좀 같이 해서 다시 좀 더 설명드리고 올려드릴게요. 이게 사실 그 영어 슬라이드가 있고 한국말 슬라이드가 있는데 어, 이제 영어 슬라이드를 음, 일부러 안 쓰고 있긴 한데 특정 부분에 왜냐면 이게 한글 버전이 오타가 너무 많아갖고 제가 어, 말씀드리면서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영어 슬라이드가 있으면 영어 슬라이드로 같이 보면서 이제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올려드리겠습니다.